오늘은 대외활동 면접에 가거든요. 제가 최근에 저번 주 금요일에 면접을 하나 다녀왔고 오늘은 월요일인데 벌써 4일 만에 면접 하나를 더 봅니다. 둘 다 붙으면 어떡하지? 그래서 제가 저번에 면접 어떻게 봤냐면요, 진짜 웃기게 봤어요. 그냥 뭔가 엄청나게 여기를 붙어야겠다 이런 마음은 아니잖아요. 대외활동은 그냥 면접 경험도 쌓고 붙으면 더 좋은 거고 약간 이런 생각이라서 완전 저 그대로를 보여줬어요. 완전 진정성 있게. 뭐라고 했냐면 그게 브랜딩하는 그런 곳이었거든요. 제 전공 자체가 브랜딩이랑 마케팅이랑 이런 쪽이랑은 좀 거리가 멀잖아요. 그래서 저는 저 자체를 찾고 싶다 이런 식으로 얘기를 했거든요. 사실 브랜딩이라는 것 자체도 나를 찾는 거랑 되게 비슷하잖아요. 가치관을 찾아야 되고 그리고 그거에 맞게 컨텐츠도 만들어야 되고 그러는데 저는 어릴 때부터 항상 너 누구야? 너 어떤 사람이야? 이렇게 얘기하면 대답하기가 되게 어려웠던 게 제가 어떻게 보면 유튜브로 잘 된 것도 인스타그램에서 팔로워 모아서 그분들이 와주셨기 때문에 어느 정도 유명해질 수 있었고, 어떻게 보면 인스타그램은 또 사진 올리는 건데 그럼 약간 내 외모 때문에 사람들이 날 좋아하는 거지, 뭐 이렇게 화장도 안 하고 이런 얼굴로 이런 얘기를 하는 게 되게 민망하지만 사람들이 어떤 매력 때문에 저를 보는 건지도 모르겠어요. 제가 어떤 사람이라서 좋아하는지도 모르겠고 그냥. 그래서 옛날에 저를 좋아했던 친구가 그렇게 얘기한 적이 있어요. 너가 차라리 안 예뻤으면 좋겠어 이렇게 얘기를 했는데, 지금도 이미 안 예쁜데 이렇게 할 수 있지만 아무튼 그런 얘기를 들은 적이 있었는데 되게 그때 고마웠어요. 되게 기분이 좋았던 것 같아요. 아무튼 저는 전공이랑 별로 관련이 없는 활동이고 그냥 저는 저를 찾고 싶어서 이 활동에 지원했다 이렇게 얘기했어요. 어떻게 브랜드들은 어떤 가치를 만들고 어떻게 하여금 사람들에게 이걸 사게 하는지에 관련돼서 배우는 거니까 저 자체로도 저를 찾으면 아무래도 저는 여러분들한테 보여주는 걸 하고 있기 때문에 한번 여러분들이랑 소통할 때도 조금 더 수월하고 고민도 잘 들어줄 수 있을 것 같고 그래가지고 저를 찾고 싶어서 지원했다 했어요. 그리고 또 브랜딩 배우면 아무래도 세상이 돌아가는 걸 좀 어느 정도 알 수 있으니까 보는 눈도 넓어질 거라 생각을 해서 그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왜 이렇게 오늘 왜 이렇게 입술을 좀 발라야겠다. 이거 좀 안 될 것 같아. 아까까지 이 얼굴로 그 얘기를 했는데 여러분 우습지 않았나요? 이거 어차피 베이스로 깔 거니까 여기다 지워질 수 있으니까. 착색 엄청 좋은 틴트. 이거 그냥 팁으로 바르는 거 좀 어려워서 저는 이거 덜어서 바르거든요. 눈썹이 지금 탈색이 다 빠져서 또 검정색이 됐어요. 검정색 되니까 보이죠? 여기는 이렇게 일자고 여기는 태어났을 때부터 그랬어요. 아무튼 아까 했던 얘기가 좀 많이 불편하셨을 수도 있을 것 같은데 옛날부터 고등학교 때부터 생각하던 거라서 그래요. 아직 제 매력을 잘 모르겠어요. 나를 잘 모르겠다는 게 사실 MBTI나 이런 거는 어떻게 보면 나를 끼워 맞추는 식인 거고, 주변에서 이런 얘기를 많이 들어요. 너는 이런 얘기를 하면 화를 내는 것 같고 그래서 뭐를 좋아하는 것 같고 무슨 행동을 싫어하는 것 같고 이런 얘기를 해주거든요. 그리고 너는 뭐 싸울 때 이런 게 문제고 언니랑 싸우면 맨날 서로 성격에 대해서 이렇게 얘기하는 시간을 가지거든요. 그렇게 하면 남들을 통해서 듣는 얘기들이 있는데 나 스스로 내가 어떤 사람이야 라고 결론을 내릴 때 좀 힘들어가지고 그런 부분에 대해서 얘기를 했는데, 진짜 웃긴 게 면접에서 내가 그렇게 얘기를 하고 나니까 뭔가 속이 시원해지는 그런 게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면접 떨어져도 된다. 나는 좋았다. 얘기하는 시간을 가져서 좋았다. 그리고 진짜 또 너무 솔직했던 게 한번 그렇게 솔직하고 나니까 그냥 계속 솔직하고 싶은 거예요, 제가.
질문을 더 해주셨거든요. 꼬리 질문 같은 걸로. 그러면 재은 씨는 평소에 하고 있는 습관 같은 게 있냐고 물어봐 주셨어요. 그래서 매일매일 하고 있는 습관이나 뭐 행동들 그런 게 있냐 물어봐 주셨는데, 지금 생각해보면 저 매일 아버지 도시락 싸잖아요. 아침 도시락, 건강 때문에. 근데 저는 사실 그거 말고는 하는 게 없고, 뭐 제가 독서를 하겠습니까? 뭐 일기를 쓰겠습니까? 뭐 하는 게 없잖아요. 저 솔직하게 그 얘기했어요. 사실 저는 의지가 약해서 뭘 꾸준히 해본 기억이 없다. 그렇게 얘기했어요. 이 정도면 너무 솔직했나? 어느 정도 포장을 했어야 되는데, 그냥 이렇게 들으면 우리 대외 활동을 하고 싶지 않은가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을 것 같긴 한데, 한번 솔직해지니까 말이 그냥 술술 나와버려가지고 누구를 속일 생각이 없었어. 이렇게 했는데 붙으면 기적인 거고, 안 붙으면 뭐 나를 보여주는 시간을 가졌다. 면접할 때는 앞으로는 너무 솔직하면 안 되겠다. 그걸 배우고 가는 거고, 뭐 그런 거죠. 아 근데 나 왜 화장 안 하고 있냐? 오늘 가는 면접은 브랜딩 이쪽은 아니고 그냥 대기업에, 이것도 저랑 관련 없는 회사긴 하거든요. 대기업의 한 대학생 홍보대사? 약간 이런 활동을 하는 이런 활동을 하는 이런 활동입니다. 원래 쉐딩 안 했거든요? 근데 좀 해야겠어요. 살쪘다고 댓글 달아가지고 누가. 제가 사실 초창기 영상을 보면 지금보다 한 2-3kg 덜 나가던 시절이었거든요. 아 물론 그때 마르고 이쁘긴 했죠. 근데 이것도 저예요. 그것도 자고. 응? 면접까지. 제가 근데 이따 다녀와서는 면접 꿀팁을 풀려고 하거든요. 제가 6학종러예요. 입시설까지 풀어버릴 건데 아무튼 전 6학종러예요. 대단하죠? 그래서 면접 진짜 많이 보고 다녔어요. 그리고 6학종러니까 그 생기부 채우려고 동아리 같은 것도 면접 진짜 많이 봤고, 많이 보진 않았어요. 3년 동안 하나 했으니까. 그래서 팀플 할 때도 내가 발표 약간 꼭 하고 싶고 그래요. 약간 자부심이 남들이 봤을 때 별로 잘하지도 않는데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는데, 옛날부터 내가 그런 거 많이 해봐서 그런지 내가 그냥 하고 싶어요. 아무튼 제가 웬만한 면접에서 떨진 않는데 저희 학교 면접에서 그렇게 떨었어요. 아무래도 내 입시가 걸려져 있는 거니까 너무 떨리는 거예요. 게다가 그 총 면접 보는 인원들을 이렇게 강당에 모아두고 대기를 시켜요. 근데 아무리 기다려도 내 이름을 안 부르는 거야. 제가 저희 팀의 제일 마지막 순서였어요. 그래서 거기서 2-3시간 앉아있었나 진짜. 근데 이제 면접을 대기하는데 제가 준비한 자료 못 보게 하는 거예요. 공평하게 한다고. 그럼 나는 공평한 게 아니잖아. 기억하는 거 다 잊어버리는 거잖아. 그래가지고 막 머릿속으로 계속 되뇌이다가 들어갔는데 진짜 달달달달달 떨리는 거예요. 근데 다행히 면접 간 분이 정말 좋은 교수님이에요. 지금도 교수님 뵈면 제가 면접 볼 때가 가끔 생각나고 민망해지긴 하는데 정말 좋은 교수님이어서 그래서 더 떨었던 것 같아요. 아 들어가고 싶다. 아 이 학교 들어가고 싶다 이러면서. 아무튼 그때 진짜 떨었는데, 떨었어도 진정성을 보이는 게 제일 중요한 것 같아요. 떨어도 막 울지 않고 준비한 말은 다 하자 이런 마음으로. 그때 베르누이 정리 이런 거 물어보셨거든요. 제가 그거를 생기부에 적어서. 근데 다른 거 물어보셨을 때는 진짜 모르겠어서 그건 잘 모르겠습니다. 하지만 들어가게 된다면 정말 열심히 연구하겠습니다. 이런 식으로 얘기를 하고, 내가 아는 거 딱 물어봤을 때는 정말 열심히 생각한 대로 다 대답했어요. 떨면서도. 그래서 괜히 교수님 이미 전문가니까 아는 척을 엄청 열심히 하려고 있는 짓이 없는 짓이 끌어다 쓰지 말고, 모르는 거 모르겠다고 인정을 하고 내가 아는 것만이라도 잘 얘기하는 게 중요한 것 같아요. 저 옛날에 무리수도 좀 있어요. 근데 그 무리수는 진짜 진지한 곳에다 두지 마시고, 약간 무리수를 언제부터 봤냐면 저희 고등학교 동아리 면접 때였어요. 근데 그 바다가다라고
저희 학교에서 유일한 과학 동아리가 그거 바다가다밖에 없었거든요. 그래서 이게 한 번 들어가면 3년을 활동할 수 있으니까 진짜 꼭 붙었어야 됐어요. 근데 경쟁률이 한 4.5대1? 이과, 웬만한 이과 지원하고 싶은 애들은 다 거기 모였으니까. 근데 면접이 또 3차 면접까지 있었어요. 서류 면접, 대면 면접, 그리고 마지막 그 PPT, 스피치 막 이런 면접까지. 정말 힘든 과정이 있었는데 거기서 뭐라고 무리수를 뒀냐면 대면 면접이었는데 제가 아무래도 꿈이 건축가였어요. 그때까지. 건축가라고 하면 과학실험 동아리니까 왠지 날 안 뽑아줄 것 같은 거예요. 그래서 제 꿈은 화장품 연구원입니다.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그렇게 서류를 작성을 했는데 딱 보시더니 화장품 연구원인데 꿈이 화장품 연구원이라 하셨는데 동물 실험을 하게 되면 그건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근데 거기서 내가 동물 실험하면 되죠. 이렇게 얘기할 수도 없고 그렇다고 실험 안 하고 그냥 수락하면 되죠 하면 그러면 인간들이 뭐 소비자들이 뭐 할 텐데 이렇게 나올 거 아니에요. 그래서 내가 나 전공자도 아니고 나 이거 어떡하지? 근데 저 할 수 있는 게 없는 거예요. 그래서 완전 무리수를 둬버렸죠. 제 얼굴에 제 얼굴에 실험을 하겠습니다.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그랬더니 아무래도 고등학생 언니들이 저희 선배들이 면접관이다 보니까 아무래도 그냥 빵 터지면서 그냥 패기가 넘치는 거야 이렇게 생각을 해주셨어요. 근데 나중에 친구한테 물어보니까 나 그렇게 질문 받았는데 너무 어떻게 얘기해야 돼? 이렇게 친구한테 물어봤는데 우리 언니가 화학공학과라서 아는데 그거 다른 방법이 있어. 이렇게 뭐였지? 다른 임상실험 방법이 있다고 얘기했던 것 같은데 또 지금 기억이 안 나네요. 물론 뭐 지금 기억해야 될 필요는 없지만 아무튼 무리수는 어릴 때 아니면 뭐 귀여워 보이고 싶을 때 귀여워도 괜찮을 때 무리수 두세요. 지금 생각해보면 진짜 너무 흑역사, 완전 흑역사. 제가 지금 보러 가는 면접 거기에서는 재학증명서를 뽑아오래요. 재학 아니면 휴학증명서. 그래가지고 그것까지 프린트해서 가려면 서둘러야 돼요. 여러분들이 퍼스널 컬러 많이 물어봐 주시더라고요. 뭐 같아요? 화장을 봐봐요. 가을 웜톤 같죠? 하지만 저는 여름 쿨톤 라이트입니다. 옛날에는 그렇게 하고 다녔어요. 저 고2 때 언니가 강남에 같이 손붙잡고 가가지고 2인이서 18만원? 언니가 그때 무슨 돈이 있다고 저를 그렇게 시켜줬는지 모르겠는데 같이 해보자고 옛날부터 소원이었다고 해가지고 지금 생각해보니까 언니 진짜 고마운 언니죠. 맨날 싸워도 고맙긴 고마워. 저는 그거 되게 재밌었거든요. 공부하는 시기에 막 그런 것도 받아보고 하니까. 받을 거면 일찍 받는 게 좋은 것 같아요. 진짜 받을 생각이 있으면 일찍. 왜냐면 일찍 알아두면 저처럼 지금 다른 스타일링을 하고 다니더라도 내가 어느 게 잘 어울리는가는 미리 파악을 해야 PR 색깔이라도 있는 거지. 약간 그런 느낌? PR 색깔은 피하거든요. 이렇게 받았는데 여름 쿨톤 라이트가 나왔고 그래도 21살 때까지는 여름 쿨톤 라이트 옷만 사고 얼굴도 화장도 그것도 하고 그것만 하고 그랬거든요. 근데 생각보다 제가 막 토끼 혈입 이런 건 진짜 안 어울리거든요. 너무 뭔가 피부톤이 그렇게 밝은 편이 아니라 그런지 동동 뜨는 느낌? 그래서 그렇게 안 하고 다니고 또 머리도 염색하니까 그냥 막 그 베이지 톤 이런 거에 꽂히는 거예요. 그래서 그렇게 하고 다녔더니 그냥 추구미가 아예 그쪽이 돼버려가지고 그때 샀던 옷들 다 못 입고 있어요. 짜잔! 짜잔! 화장 완성! 맞다! 마스카라 안 했어요. 마스카라 하고 올게요. 여러분, 저 옷 뭐 입어야 되죠? 뭐지? 일단은 지금 기본 완전 이러고 갈 순 없잖아요. 덥지만 제가 이것저것 갈아입어 볼 테니까 같이 골라주세요. 짜잔! 이게 저번 면접 때 입은 스타일. 짜잔. 어떻게 보여드려야 되지? 참 어렵네요. 촬영이라는 거. 두 번째.
덥다. 그냥 이대로 갈까요? 아 너무 더워. 뭘 못하겠어요. 이대로 가야겠어요. 이대로 갈게요. 편집 잘 보고 올게요. 사실 이미 나갔었는데 지금 필요한 거 뭐 2개인가 두고 와가지고 깡깡이 발로 집 다시 들렀다가 나오는 길이에요. 너무 더워요. 여러분, 교통비 지셨어요. 이렇게 멀리서 오신 분들은 오면서 막 10만 원 들었대요, 교통비. 근데 그분들에게 10만 원 주면 좋겠지만 2만 원 받았습니다. 딱 국밥 혼술. 생각보다 길게 봤어요. 지금 15분에 시작했는데 지금 몇 시냐면 1시 15분에 시작. 그리고 끝난 시간은 38분. 엥? 얼마 안 봤네? 아니 30분 본다고 했는데 의외로 얼마 안 봤네. 35분에 끝났다 치면 15분밖에 안 봤네요. 아무튼 면접 후기 풀어보자면 자기소개를 시켰어요. 아 근데 자기소개는 따로 영상으로 끄려오라 해서 영상으로 찍어가지고 메일로 보냈었거든요 원래. 근데 또 하라는 거예요. 그래서 나는 준비 안 해갔는데 다들 준비를 해갔더라고요. 그래서 나는 영상에서 얘기했던 자기소개 영상에서 얘기했던 거 그대로 얘기했어요. 유튜브 한다고 얘기했고 그리고 또 뭐 물어봤지? 그 다음에는 이제 공통 질문 끝나고 각자 질문이었거든요. 저한테는 무슨 광고 받았었는지, 광고 받으면서 저가 많이 성장했다 이런 식으로 얘기했는데 무슨 광고 받았는지 물어보시더라고요. 그래서 왜 그걸 받았는지 물어보셔서 저는 클래스 101 받아서 여러분들한테 인강 같은 거 하면서 같이 성장해보자 이런 식으로 했다 말씀을 드렸어요. 그리고 그 컨텐츠로 하기 위해서 좀 남녀노소 아무나 할 수 있게 정말 다양한 강의를 듣는 걸 보여드렸다. 뭐 예를 들면 저희가 보여드린 게 기타, 그리고 아이패드 뭐 쓰는 거, 그리고 그 토익 보여드렸잖아요. 그래서 그런 식으로 아무래도 설득될 수 있도록 보여드렸다 이런 식으로 말씀을 드렸고, 다른 질문은 저한테 우리 이거 우리 활동하면서 그 홍보 영상도 제 채널에 올릴 수 있냐. 그래서 저 안 된다 그랬어요. 그건 어렵다. 브이로그는 올릴 수 있다 이렇게 얘기했고, 그리고 뭐 물어봤지? 그 한 분이 처음 자기소개할 때 그 우리은행 이거 찾아보면서 홍보 컨텐츠 조회수가 너무 낮은 거를 봤다. 그래서 그런 부분을 개선해 나가고 싶다 이런 식으로 말씀하셨는데, 왜 낮은 거 같냐는 질문에 대답 못 하셨거든요. 근데 그걸 저한테 물어보신 거예요. 그래서 제가 아무래도 셀럽분들이 하는 홍보 영상은 조회수가 높을 수밖에 없다. 근데 그걸 만약에 안 쓰고 한다면 나 같으면 뭐 20대를 겨냥해서 뭐 MBTI가 별 은행 지식, 혜택 이런 거를 좀 소개하는 영상을 만들어 보겠다 이런 식으로 얘기를 했어요. 그래서 어떻게 봤는지는 잘 모르겠는데, 아 맞다, 휴학하면서 왜 대외활동 지원하게 됐냐 물어보시는 거예요. 저는 그냥 대외활동 해보고 싶어서 한 건데, 그래서 솔직하게 휴학하면서 사람도 잘 못 만나고 외로워가지고 외롭다는 얘기는 안 했어요. 사람도 잘 못 만나고 그냥 뭐라도 해야겠다 싶어서 대기업 대외활동 찾아보고 있었는데, 내가 자주 이용하는 우리은행에서 일을 하고 싶어서 지원을 했다 이렇게 얘기를 했는데, 뭔가 마지막 할 말 있냐고 하시는 거예요. 다 끝나고. 근데 뭔가 진짜 생각 없이 대활동 해보고 싶어서 했습니다 이렇게 들렸을 것 같아서, 물론 그렇게 하고 싶어서 한 것도 맞지만 아무래도 나도 SNS 활동을 열심히 하고 거기서도 필요한 게 나의 능력이라 생각해서 상생을 하고 싶어서, 이왕이면 내가 잘 쓰고 있는 기업에 기여를 하고 싶어서 지원을 했다 이렇게 얘기했죠. 후회는 없어요. 떨어지는 말든. 근데 다른 분들이 약간 넘사였어. 다 약간 전공이 이쪽이고 막 경제학과 막 이쪽이고, 다들 이제 서성한. 나는 건국대 사랑해. 괜찮아. 그래서 아무튼 오늘까지 대외활동 면접 끝났고요. 떨어지면 그냥 안 할 생각입니다. 네가 날 안 데려가? 나도 안 가. 저는 그냥
이 교통비 받은 것만으로도 행복해요. 안녕. 이따 같이 국밥 먹어요. 입시썰 풀어드릴게. 메뉴를 못 정해서. 구두가 안 벗겨져. 구두가 안 벗겨져요. 더워서. 아 진짜. 치즈 사왔어요. 곱돌이탕 시켰거든요. 아무튼 이렇게까지 꾸미고 온 사람은 나밖에 없어요. 그래도 이럴 때 기분 내야지 언제 되겠어요. 지금 땀 보이죠? 못 들었죠? 못 들었어.